자, 첼시와 맨시티 빅매치가 있는 그 동시간대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가 경기를 했습니다. 결과 아스톤 빌라 승. 그렇죠. 자, 이거는 이 경기는 솔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패배입니다. 네, 경기를 좀 복귀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과정에서 특히나 또 문제를 짚어보면 어느 부분에서 솔샤르 감독이 좀 비판을 받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기를 다시 좀 돌아보면 좋아요. 빌라전에 맨유가 노렸던 거는 왼쪽에 힘을 쓰려는 어떤 공격 시도였어요. 요즘에 이제 맨유가 공격을 할 때 보면은 포그바랑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둘 다 마치 프리롤에 가깝게 배치해서 4-2-3-1이나 4-2-2-2에 가깝게 포메이션을 바꿔가지고 이제 경기를 전개하는데 이날 포그바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눈에 띄게 왼쪽으로 많이 모였거든요. 이거는 아스톤 빌라가 요즘에 백3를 쓰면서 메타겟은 사실 백4일 때보다 올 시즌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윙백 자리가 약간 적응이 안 된 느낌인데 오른쪽에 매튜 캐시는 캐시 좋잖아요. 에버튼전에 원더골도 그래, 약간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샤르는 일단 우리가 왼쪽을 좀 집중해서 캐시가 못 올라오게 하고 혹은 캐시가 올라왔을 때는 그쪽에 뒷공간을 노려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왼쪽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공격을 할 때도 오른쪽 위주로 이제 빌드업을 하다가 바란이랑 비사카 쪽에서 볼 간수하다가 상대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때 왼쪽으로 집중하는 그 왼쪽에 집중해서 전환했을 때 이미 부페랑 포그바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반 초반에는 진짜 매끄럽게 공격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전반전에는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듯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셋피스가 되게 좋았어요. 셋피스. 전반에는 좋았습니다. 43분쯤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프리킥을 올렸을 때 바깥쪽에서 맥과이어가 헤더를 했는데 마르티네즈가 아무렇지 않게 선방을 해내면서 이게 한번 좌절이 됐었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바란이 또 앞으로 들어오면서 헤더를 따내고 정면으로 침투하고 있던 포그바가 그냥 이마를 갖다 댔는데 이게 진짜 잘 연결됐거든요. 근데 살짝 빗나갔어요. 그래서 셋피스는 공격에서 팀이 일단 잘 준비를 했지만 이게 참 골운이 안 따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외의 과정에서도 기회 창출은 전반전 후반전 골고루 다 괜찮게 했는데 결정력이 안 따르거나 좀 막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공격적으로 기회 창출은 맨유가 제법 했어요. 이게 스탯상으로 보아도 분명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찍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왜 그런 공격 기회를 만들긴 만들었으냐 득점이 안 됐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솔샤르가 왼쪽 위주로 간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거든요. 근데 막힌 이유들을 이제 좀 짚어보자면 자, 첫 번째는 일단 아스톤 빌라를 칭찬해야 돼요. 빌라가 윙백들의 뒷공간이나 혹은 이 백 5를 수비 시에 전환하면서 5-3-2에 가깝게 서거든요. 이러면 5-3-2는 기본적으로 윙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측면 쪽 수비를 할 때 윙백이 좀 외로워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2명에서 달려드는데 윙백 혼자만 막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중앙 미드필드에 있는 맥긴이나 루이스와 같은 선수들이 좌우로 벌어지면 중앙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렇지. 허벌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간격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스톤 빌라가 실제로 전반 초반에 한쪽이 수적 열세 상황이 놓이면서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측면의 맨유에게 계속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한쪽이 허용 무너졌을 때 반대쪽의 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었던 아스톤 빌라입니다. 이 백5를 기준으로 한쪽이 무너져도 나머지 4명의 수비진이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중심으로 주변을 완전 에워싸는 형태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크로스를 보내도 이들이 다 대기해서 끊어냈었고 호나우두나 아니면 뭐 그린우드와 같은 자원들이 잡아도 일단 수비가 슈팅할 각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백5의 집중력이 일단 좋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딘 스미스의 빌라가 간격 조절을 잘 하기 시작합니다. 맨유가 요즘에 이 포그바랑 부페를 중심으로 공격이 좀 잘 되었던 이유가 맨유는 빌드업 때 3선에 약점이 있는 팀이에요. 그렇지. 지난 시즌에도 그랬던 것처럼 프레드랑 맥토미니 쪽은 압박을 받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이쪽을 노리기 위해서 압박을 하면 압박을 할 때 미드필드 올라가고 근데 수비는 또 그린우드나 호날두를 약간 주의해야 되니까 라인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상대하는 팀들마다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쪽으로 프리롤에 가까운 포그바랑 부페가 공략을 하면서 공격이 좀 잘 풀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 빌라가 전반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이전 팀들처럼 똑같이 이쪽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에 노출했는데 갈수록 딘 스미스가 라인을 좀 올리고 미드필드들도 이를 의식해서 간격을 잘 좁히기 시작하면서 좀 컴팩트하게 하면서 이 맨유의 공격진들이 공략하는 거를 좀 잘 막았다. 그렇죠. 빌라가 딱 그 마음이었어요. 야, 우리 호날두하고 그린우드한테 혹은 포그바하고 부페한테 뒷공간 공략당할 수도 있지만 야, 위험하더라도 일단 우리 해볼 거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백3가 있으니까 견고한 백3가 있으니까 충분히 수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라인을 올리니까 간격이 좁혀지고 포그바랑 부페가 이제 전반전 초반만큼 관여되지 못했어요.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관여도가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빌라가 수비를 할 때 보면 압박을 일단 하고 압박이 풀릴 때 5-3-2 형태로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투톱이 잉스랑 와킨스예요. 진짜 많이 뛰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 이 선수들이 맥길이랑 루이스가 측면 쪽 수비 보호하기 위해서 좌우로 벌어지게 되면 중앙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중앙 공간으로 오히려 투톱의 선수들이 내려와서 잉스랑 와킨스도 내려와서 그러면 네. 느낌상 이 수비 라인 공격은 없을지언정 중앙 지역과 측면 지역이 모두 다 막히는. 그렇죠. 네. 딱 5-5 그래서 이 느낌이 같다. 깔끔하죠. 맨유는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 그렇죠. 압박을 할 땐 하다가 압박 풀리면 바로 내려와서 네. 5-5의 느낌을 줬고 또 이렇게 5-5로 내려올 수 있게끔 상황을 조성해 주는 데 있어서는 미드필드들이 압박과 지연을 잘해줘서 그래요. 저는 여기서 빌라를 또 칭찬하고 싶은 게 이날 맥긴 탐난다고 느낀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존 맥긴 좋은 선수야. 정말 좋은 선수예요. 네, 대단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이게 퍼거슨 감독이 오늘도 보러 왔지만 스코틀랜드 선수들 추천 많이 하잖아. 네, 특히나 존 맥긴은. 맥긴 칭찬 많이 하고. 내가 몇 년 전에 그 아스날에 존 맥긴 같은 선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누구야 저기 길모 칭찬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래. 근데 그 중에서도 맥긴도 많이 퍼거슨 경이 강조했던 기억이 있는데 맥긴 또 올 시즌 수비력이 올라온 더글라스 루이스 그리고 지금 부엔디아보다는 제이콥 램지의 폼이 더 좋아요. 예. 램지도 활동량이 많으니까 이들이 지연을 해주면서 팀이 수비 라인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속도를 벌어줬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백5를 쓰잖아요. 결국 이렇게 간격 조절이 잘 되니까 백5는 맨유의 4명의 공격진을 수적 우위까지 점하면서 그냥 5명이 에워싸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5명이 에워싸고 백5니까 맨유가 전환을 시도해도 반대쪽에도 수비가 대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전환 패스를 해도 쉽게 뚫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라가 수비적인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후반전 들어서는 오히려 빌라가 더 압박을 거세게 하기 시작합니다. 전반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맨유가 빌드업에서 흔들리기 당혹스러워하는 거지 그러면. 네, 그러면서 후반전 분위기는 오히려 빌라가 좀 가져가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약간 공방전이었습니다. 서로 롱킥 오가면서 빌라도 뒷공간이 어쨌든 라인을 올린 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기회를 몇 번 줬었고 맨유는 조금 뒤에 살펴볼 수비의 리스크가 계속 노출되면서 빌라가 또 기회를 계속 창출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런 약간 공방전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맨유에게 느꼈던 부분은 또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쇼의 부상. 룩쇼 부상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부상인지 모르겠는데 맨유에게 룩쇼의 부상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달로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네. 퀄리티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달로가 그 왼발 크로스 올렸다가 왼발이 그 하늘 높이 이렇게 딱 나가는 그 약간 어이없는 크로스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쇼만 있었으면 포그바랑 부페가 왼쪽 위주로 공격하는데 공간 만들어주면 분명 쇼가 또 어느 팀인가 들어가서 매트캐시의 뒷공간에 확 노릴 수 있었을 텐데 달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영향력은 약간 안 되니까 떨어진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린우드 약간 그린우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었어요. 그린우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또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하다. 이 좀 맨유가 그린우드가 안 풀리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쪽이 죽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린우드가 밀집 수비나 아니면 뭐 압박 강한 팀 상대할 때 팀이 조금 열세에 놓이더라도 일단 이 선수가 과감하게 때리니까 그래. 거기서 변수가 발생되는 생기는 게 있거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린우드가 터치가 일단 좀 튀었고 이 시야가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좀 더 욕심내서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선수마다 그런 날도 있는 거니까 네. 그냥 하필 이날 그린우드의 컨디션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격적으로 솔샤르가 전술적인 준비를 한 부분에서 막 엄청 단점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기회 창출한 어떤 빈도를 봤을 때 하필 결정력이 따르지 않은 것은 조금 불운하다고 볼 만한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경기 중 쇼의 부상이 있었던 거 그린우드의 컨디션이 유독 안 좋았던 거. 그리고 빌라가 유독 대응을 잘했다. 거. 이런 부분들은 솔샤르 입장에서도 공격이 첫 번째 비난 이유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정리하면 공격 까는 걸로 지금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근데 수비만 까더라도 얘기할 거 충분해요. 그러니까 공격은 이래저래 뭐 어느 정도 좀 감안할 부분이 있지만 수비는 좀 다르다. 그렇죠. 첫 번째 비판 이유는 결국 수비인데 자, 이 수비 불안을 보겠습니다. 빌라가 오른쪽을 역시 매투캐시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매투캐시가 얼마나 컨디션이 좋았냐면 전반 초반에 루크쇼도 공략할 정도로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로 빌라는 좋아. 오른쪽이 좀 위협적이었고 후반전에 또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흐름을 아예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투톱이 기동력이 워낙 좋으니까 좌우로 벌어지면서 침투를 할 때 그 맨유의 맥과이어 바란의 조합마저도 이 투톱에게 속도만큼은 좀 버거워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맨유는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의 간격이 또 벌어졌다는 거. 이게 매 경기 나오고 있다는 게 결국 문제인데 뭐 당연히 이제 3선 선수들의 어떤 문제도 있죠. 이게 제일 문제가 나는 크다고 봐요. 네, 너무 뛰어드는 성향이 좀 강하고 수비 범위가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처럼 역습 잘하고 많이 뛰어다니는 특히 미드필드랑 투톱이 다 진짜 많이 뛰거든요. 이런 자원들을 상대하기에 이 선수들, 3선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수비 범위가 좁기 때문에 측면 쪽 커버를 가거나 수비 사이의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3선이 어중뛰면 결국에 센터백들이 위험에 노출을 더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3선의 성향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경기에 한정해서 저는 수비 전술도 문제가 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부분에서 솔샤르의 책임이 온전하게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감독이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메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솔샤르가 그게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어떤 문제냐면 자 풀백들이 아스톤빌라가 백스리 기준으로 윙백 올려서 공격을 할 때 네. 풀백들이 윙백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매튜 캐시를 루크쇼가 막고 이 타겟에 대해서는 완비사카가 막는데 그러면 중앙 쪽의 선수들이 당장 맥과이어랑 바란만 남잖아요. 둘 남죠, 센터백. 이 둘이 투톱을 상대해야 됩니다. 잉스랑 와킨스예요. 근데 바란은 물론 좋은 수비수고 맥과이어도 좋은 수비수긴 하지만 맥과이어는 일단 발이 좀 느린 부분 때문에 빠른 선수 만났을 때 어려워하는 게 부담스러워하죠. 있고 어쨌든 수비는 공격수하고 1대1에 놓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선택지에 대해서 공격수가 계속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비 상황 때 전술을 보면 미드필드의 프레드랑 맥토미니는 또 맥긴이랑 더글라스 루이스 압박하려고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하고 미드필드 간격은 좁혀져 있는데 더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 또 풀백들은 상대 윙백을 막아야 되니까 또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백 2명은 전술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개인 실수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적으로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았다. 매 경기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를 좁히려는 시도가 없는데 3선 선수들의 성향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솔샤르 감독도 이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전술 대응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좀 위험 상황들이 많았는데 와킨스가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렸던 게 맨유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고 후반 초반에 투톱이 침투를 했는데 이게 또 오프사이드에 가려져서 네. 막혀서 그것도 일단 맨유에서는 다행이었었고 또 맥긴이 드리블을 해주고 중앙에서 부엔디아가 그걸 반대쪽으로 제이코 램지에게 비어있는 제이코 램지에게 그대로 연결했는데 하필 이때 제이코 램지가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바로 골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맨유에겐 운이 따랐다. 자, 뭐 결과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상황이 맨유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다가 실점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판에 PK를 얻었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실축을 했고 웨스트햄전하고는 다른 결말이죠. 호나두가 안 차더라고요. 뭐 그거는 서로 간에 얘기가 됐겠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찼고 코너킥 상황에서 결국 이 세트피스 실점하고 코트니아우스. 예. 그다음에 PK는 가져갔지만 브루노가 놓쳤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유 팬들이 브루노를 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왜냐면 뭐 이 선수가 여태까지 해준 게 있으니까. 그리고 PK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러면 결국에 화살은 다 솔샤르한테 갑니다. 맞아요. 이거 최근 5경기에서 유로파랑 컵대회 포함하면 5경기 2승 3패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술적으로는 수비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뭐 공격적으로는 사실 그래도 해볼 만큼 해봤던 경기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솔샤르 감독이 비판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그동안 경기력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 선수가 더 잘해줘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제이든 산초 지금 선발에서 밀린 상태잖아. 이거는 솔샤르가 강단 있게 이 제이든 산초에 대해서 어쨌든 이 선수도 여기 이 템포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뭐 어쨌든 이건 제이든 산초가 본인이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아쉬운 것도 있지만 선택을 해야 돼. 어쨌든 써야 되는 선수야. 그렇잖아. 그쵸.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샤르가 좀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게는 좀 본인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야 솔샤르가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죠.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솔샤르에 대해서 공격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게 저는 딱 하나 보이는 게 있다면 빌드업이에요. 매번 센터백 그리고 2명의 그 볼란치 이렇게 중앙 위주로만 좀 빌드업이 많이 풀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뭐 풀백이 전진을 하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받아주는. 근데 결국은 쇼 중심으로 이제 빌드업이 좀 많이 흘러가잖아요. 중앙 위주로 이렇게 기동력 있게 압박을 하는 팀에게는 어떻게 탈압박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한 부분 전술의 어떤 도입도 필요해 보이는데 항상 그 빌드업 과정에서도 솔샤르가 좀 판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후반전에 분명 빌라에게 경기력이 밀린 부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수비는 총체적 난국, 선수 개인 기량을 빼면은 총체적 난국에 공격적으로는 빌드업 과정에서 좀 더 대처 능력이 아쉽다. 이렇게 솔샤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결국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자, 홈 2연패입니다. 아마 주말 사이
다음 주 초 되면 솔샤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금 뭐 이후에 보도를 봐야 되겠지만 슈아하고 맥과이어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이거는 큰일이고요. 메뉴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솔샤르. 근데 과연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됐을 때 뭐 새로운 감독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봤을 때 솔샤르 거취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가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 위험한 상황이거든. 네. 맨유 팬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고. 좀 더 지켜보죠. 네. 우리가 디테일한 이야기는 월요일에 대해서 또 다른 영상들로 일단 오늘은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